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도 아재 유머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등산을 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처녀 때는 엄청 날씬했는데 결혼한 후에 엄청 뚱뚱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다가 혹시라도 업어달라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서 부인이 업어줘 그랬습니다. 자, 업고서 올라가면서 이 무거운 마누라를 어떻게 하면 내리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부인이 여보 나 무겁지? 하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옳지 하고는 그럼 당근 무겁지, 머리는 돌덩이지, 엉덩이 허리살은 두껍지, 얼굴은 철판 깔았지, 간땡이는 퉁퉁 부었지 그랬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부인이 나 걸어갈래 그랬습니다. 걱정거리가 확 날아간 듯 속으로 휘파람을 부는 남편. 근데 부인이 다시 여보 하고 불렀습니다. 왜? 당신 힘들지? 이번엔 내가 업어줄게. 남편은 이게 웬 떡이야 하고는 덜렁 마누라 등에 업혀서 올라가는데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너나 없이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대단하십니다. 저 남자분이 무겁지도 않나요? 그런데 이 부인은 산속 모든 사람들이 들으란 듯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안 무거워요. 괜찮아요. 이 사람 가벼워요. 머리에 등거 없지, 나 사랑하는 마음 없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 없지, 싸가지 없지, 자존심 없지, 쓸개 없지. 있어야 할 게 다 없어서 풍선같이 가벼워요 라고 말했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중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중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독 회복 전문가 피아 멜로디라는 분이 있어요.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병적인 모든 중독 밑에는 자기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이 성적, 신체적, 정서적, 지적, 영적 학대에 뿌리하고 있다고 보며 아동기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떤 경험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또 성적 학대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패트릭 칸스 박사도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우리의 연구는 아동 학대가 중독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것, 그리고 아동기의 학대를 많이 받았을수록 성인기에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육에 대한 우리 인간의 욕구가 학대로 말미암아 좌절될 때 우리는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중독들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중독은 그 밑에 학대가 있다. 거신 고프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술병으로 관계를 맺는 알코올 중독자는 인간관계를 맺는 대신에 그 밖에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중독이란 상호 간의 욕구들에 대한 대체물이다. 인간 환경에서 결정적 실패가 있었고 수치심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이런 중요한 상호 간의 욕구들을 둘러싸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결함이 있는 관계들은 알코올 중독을 포함해서 거의 언제나 우리가 겪는 비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라고 그랬습니다. 결함 있는 관계, 마음 상함을 의미하죠. 자,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마음 상함이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을 다쳤다고 느낄 때 일어날 수 있는 반응 전반을 의미합니다. 자, 스스로의 가치가 깎인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이런 사건들은 대개 비난, 배척, 거절, 따돌림 혹은 무시 같은 것들입니다. 가치 폄하는 우리 인격과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이 갖는 중요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존중되거나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느낌, 무시당했다는 가치 폄하의 경험은 우리의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건드립니다. 그리하여 깊은 불안에 빠지거나 무력감, 실망, 고통, 분노, 경멸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상대로부터 완강히 돌아서서 복수와 응보를 끊임없이 궁리를 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자존감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고 그 결과 자기 회의에 빠지고 정체감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너무 커서 몹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같은 대체물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생명체와 유대감을 가질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상처로 고통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상처들에 대한 느낌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참된 자기로부터 분리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분리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 하느님 또는 우주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없고 파괴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중독이란 우리가 다시 연결되고자 하는 최선의 시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독과 같이 파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길은 에릭 프롬이 제시합니다. 에릭 프롬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계에 던져졌다. 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이 점에서 사람은 동물, 식물, 무기물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사람은 이성과 상상력이 있는 관계로 피조물로서의 피동적 역할에 만족할 수 없다. 사람은 창조자가 됨으로써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초월해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사람은 자신이 피창조물인 동시에 창조자라는 것을 자각하는 점에서 다른 생물과 다르다. 창조 행위를 통해서 피조물로서의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자기 존재가 피동성과 우연성에서 목적성과 자유의 영역으로 자신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것, 자기 인생을 창조적인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파괴적인 삶을 깨트리고 건강한 삶의 영식을 구축하는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이라는 그런 조언인 것입니다. 자, 신경증적인 사람이란 공포감으로 말미암아서 고정된 행동 양식 중에 자기를 동결시키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재조정 과정을 걷기 시작하면 지극히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화가 고흐는 일생 동안 신경증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창조성을 통해서 정신병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창조성을 통해서 인격 내부의 무서운 긴장 상태를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내면적인 긴장의 균형이 불안정할수록 창조성이 커진다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창조적인 삶 사시기 바랍니다. 송복례 시인께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시, 가을밤이라는 시 보냅니다. 들국한 노란 꽃물 든 달빛은 시인의 창에 시를 쓰고 외로움 톱질하는 시인은 갈빛 물든 창으로 무더기로 몰려온 국화향에 취해 텃밭 같은 그림을 쌓는다. 잎사귀에 고운 문이 그려지는 밤. 참 아름다우시죠? 코로나 사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 교우분들 그리고 모든 이렇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또 세파에 시달려서 자아가 힘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힘내시라고 강복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름을 기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